네, 두 번째 전설은 옆에 물을 한 잔 준비하고 들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생각만으로도 입에 짠맛이 도는 자린고비 전설입니다. 충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전설은 다양하게 변형돼서 전국에서 구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줄어든 된장까지 일일이 확인했던 자린고비 영감. 된장 도둑이 팔이라는 걸 알고 용인까지 쫓아가 파리 엉덩이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었답니다. 지금도 경기도 용인에는 파리가 얼쩡되던 곳이 지명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죽산 자린고비하고 관련된 어정 지명이라든가 메주고개, 아차지 이런 거는 아마 저희 세대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정에서 살았던 분만이 아니라 아마 용인권 내에서는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린고비라고 하면 짜게 절여진 굴비만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판 자린고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네, 전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꾼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발전소 두 번째 주인공 숙명여자대학교 이경하. 이경하 씨 이번이 첫 번째 응모는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응모는 두 번째 하고 이번 두 번째 때 전화가 와서 두 번째 때 네. 어땠나요, 기분이? 전화만 받는데 떨려가지고 손에 땀이 나서 네, 자린고비 전설의 어떤 점에 좀 착안을 하셨는지. 자린고비 아까 전설을 말씀하실 때는 된장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게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굴비가 매달려 있는 거를 반찬 삼아서 먹었다. 보기만 하고. 네, 그 얘기를 가지고서는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의 시작은 한 소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나남소, 나이는 18세.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도중이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를 따지면은 이유가 성적 비관이나 아니면은 성격적 결함물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죽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나이는 18세, 이름은 나남소. 성적 비관, 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까지 사람들은 갖가지 상상을 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은 활발하고 성적도 좋았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한마디로 죽을 이유가 없었다. 김중수 형사는 이번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새 형사, 이게 뭐야? 이거요? 시신 입에서 나온 거예요. 뭐 소금인 것 같다던데. 이런 소금 다 있어? 찜질방에서 쓰인 그 소금 있잖아요. 뭐 소금방에 쫙 깔려 있는 거. 소금을 물고 자살하는 사람이라 김중수 형사는 순간 짚히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지프로 만든 새끼줄이 있을 텐데 그제야 나남소 목에 묶인 새끼줄을 확인한 김 형사. 감이 좋기로 유명한 그가 사건 현장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아니 선배, 어디 가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이 분명했다. 요즘 세상에 새끼줄로 목을 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근처 마트만 가도 튼튼하고 구하기 쉬운 나일론 줄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다. 김 형사는 최근 자살자 명단에서 새끼줄로 목을 맨 사람을 둘이나 더 찾아냈다. 가명민, 나이 35세.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방에서 새끼줄로 목을 매 사망. 유서는 없었지만 누가 봐도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최소라, 나이 28세. 집에서 새끼줄로 목을 맨 채 발견돼 주위 사람들은 자살이 아니라고 증언했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와 200일째 되는 기념일에 실연을 당한 상태.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여기 이 사람들 말이야. 네. 무슨 원한 관계 같은 건 없었어? 아니 그 사람들 다 자살했잖아요. 왜? 또 뭔가 짚히는 게 있어요? 두 사건 모두 정황 증거뿐. 냄새가 나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모두 새끼줄로 목을 매고 현장에선 소금이 발견됐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럼 누가 죽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연쇄살인? 바로 그거였다. 봐야지.
아무도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 사건은 모두 새끼질과 속음이 있었다. 김중수 형사는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혐의점을 둘 만한 원한 관계는 없을 뿐 아니라 연관성 역시 전무했다. 김 형사는 막막해졌다. 선배, 뭐 좀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그가 아니었다. 세 사람 모두 죽는 날부터 뭘 했는지 다시 재조사해봐야겠어. 행사 연예인을 섭외해주는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가명민. 최근 생겨난 큰 회사의 소속 연예인을 빼앗기자 대학로에 가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다 부도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최소라는 2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만났다가 싸우고 대학로의 한 개그 공연을 보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실패, 이별 통보까지 받았다. 나남소는 개교 기념일이었지만 담임교사에 이끌려 개그 공연을 단체 관람했다. 죽음을 미리 예감했는지 대학로 가기를 무척이나 꺼렸다는 나남소는 그날 밤 방 안에서 목을 매 죽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들이 본 공연은 모두 같은 것. 김 형사는 바로 이 공연에 사건을 푸는 열쇠가 있음을 직감했다. 소극장 개그 공연의 간판 스타 구영광. 그는 유명 개그맨은 아니지만 골수 팬이 있을 만큼 대학로에서는 꽤나 이름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때마침 자기 팬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팬한테 받는 꽃다발인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표정도 찝찝하고. 게다가 이렇게 형사가 부르자마자 바로 막 달려와가지고서는 살려줘서 고맙다는지 한숨을 푹 쉬고서는 같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중부경찰서 강력계 김중수 형사입니다. 구영광 씨 되시죠? 예, 제가 구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영광 씨 공연을 본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말입니다. 저 사건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급하게 김 형사를 끌고 가는 구영광. 잠시만. 그런데 자신을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난 것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걸까? 여자 팬은 그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거둘 줄 몰랐다. 실은 제가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뒤에 서 있는 맹자빈이라는 여자죠. 스토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맹자빈은 공연팀의 회식 자리는 물론 매일 그의 집까지 찾아온다고 했다. 공연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람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온 날 역시 공연을 관람했을 것이라는 것. 공연장 내에 지정석이 따로 있을 만큼 그녀는 완벽한 구영광의 스토커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연이 잘 되시나 봐요. 그래도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공연을 찾아주는 관객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죠. 방금까지 멀리서 김 형사를 흘겨보던 맹자빈이 구영광의 부름을 받자 득달같이 달려왔다. 눈빛 역시 금세 누그러졌다. 형사요? 형사가 왜요? 형사란 말에 맹자빈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영광이 달래자 금방 낯빛이 밝아졌다. 구영광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맹자빈. 김 형사는 구영광이 안 됐다 싶었다. 10일, 17일, 22일 날도 공연을 보러 오셨나요? 당연하죠. 그럼 그날 밤 어디서 뭘 하셨죠? 아르바이트요. 어떤 아르바이트요? 아르바이트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형사라면서. 김 형사는 더 물을까 하다가 정신 나간 여자랑 무슨 대화냐 싶어 그만뒀다.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두고 보잔 심정이었다. 맹자빈을 유력한 용의자로 점찍은 김 형사. 잠복 근무에 돌입했다. 스토커를 스토킹하다니 기분이 묘하네요. 나도 기분이 묘해. 아니, 그나저나 구영광 씨는 괜찮을까요? 그냥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말 그대로 구영광을 따라다니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영광네 집에 앞에 가서 구영광네 집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 조깅하러 가면 따라 나가고 공연 가면 공연 따라가고 그리고 저녁에 회식 가면 회식 따라가고 집에 들어올 때도 따라와서 아침에 했던 것처럼 창문 보고 불 꺼지면 돌아가고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수상한 행동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구영광을 따라다닐 뿐이니까. 그러고 일주일쯤 거의 다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한테 뭔가 붙어있다는 걸 안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맹자빈.
그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구영광의 공연을 보는 것 이외에는 집 밖 출입을 삼갔다. 낭패였다. 결국 김중수 형사는 잠복 일주일째 되던 날 잠복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틀 뒤 네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 29세 남자 박나빈. 박나빈 역시 구영광의 공연을 보고 온 후 새끼줄로 목을 맸으며 입엔 소금을 물고 있었다. 나머지 사건들과 다른 증거는 볼펜 한 자루뿐이었다. 김 형사님, 박나빈 집에서 맹자빈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지문이 묻은 볼펜이라 맹자빈은 살해 용의자로 더욱 유력해졌다. 분명 구영광, 맹자빈 같이 있을 거야. 난 공연장으로 갈 테니까 너 빨리 맹자빈 집으로 가봐. 네, 알겠습니다. 구영광에게 전화부터 거는 김 형사. 맹자빈을 좀 잡아두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구영광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 형사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차 형사가 그를 잡았다. 맹자빈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맹자빈이 집에 가보라니까 아르바이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찜질방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일같이 구영광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답니다. 알았어. 난 공연장으로 갈 테니까 넌 빨리 맹자빈 집으로 가봐. 빨리. 찜질방. 그럼 그 소금도 모든 악의가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텅 빈 대기실을 확인한 김 형사는 무대 뒤로 달려갔다. 맹자빈은 구영광의 스토커. 그렇다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공연장에 있을 터였다. 그러나 무대 뒤에선 맨 앞자리 구석에 맹자빈 지정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맹자빈의 지정석은 비어 있었다.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때 김중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맹자빈의 집으로 간 차 형사였다. 뭐? 그녀의 집 역시 텅 비어 있다고 했다. 며칠 후 맹자빈은 자신의 방에서 새끼줄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됐다. 물론 소금을 입에 문 채로 말이다. 현장에서 그녀의 유서가 나왔다. 그 안엔 지금까지 자신이 벌인 범행의 전모와 동기가 밝혀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들이 구영광의 공연을 보고 웃지 않았다는 것.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바로 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김 형사. 허탈해 보였다. 김 형사는 구영광을 다시 찾아갔다. 무슨 일이시죠? 맹자빈 씨가 오늘 오전 새끼줄에 목을 맨 채로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속 시원하기도 하련만 스토커에게마저 눈물을 보이는 구영광. 그는 천생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이제 구영광의 공연을 보며 웃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형사는 구영광의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하고 씁쓸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분명히 범인인 줄 알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다니. 그리고 구영광이 단순히 구영광의 공연에 웃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가끔 기분도 나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웃어야 하지? 라고 하면서 공연을 보고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형사는 여전히 우울했다. 바로 그때 그의 뒷목을 향해 날아오는 강목. 김 형사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김중수 형사가 정신을 차린 곳은 어두운 지하실 안. 김 형사는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장에 매달린 새끼줄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붉은 스웨터를 입은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오늘 나의 공연은 나 자신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 어째서 형사님은 재미가 없었을까요? 순간 김중수는 자신이 아까 구영광의 공연을 보고 웃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아플싸.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웃음이 없어. 도무지 웃으려들질 않는단 말이죠.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꼭 하나둘씩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해봐요, 형사님. 난 옆에서 아무리 웃기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대체 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감영민. 구영광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뇌면서 자신이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웃었어야 했는지를 읊어가기 시작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나남소 그 친구는 처음에는 좀 웃는다 싶더니 이내 심드렁해지더라고.
박나빈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웃을 준비 없이 내 공연을 보러 올 수가 있죠? 웃으면 인색한 인간들 같으니라. 그리고 김영사님, 당신도 오늘 웃지 않더라고. 당신도 웃음에 말라버린 자린고비였어. 맹자빈처럼. 구영광은 김중수 형사의 입에 붙어있던 청테이프를 떼었다. 그 순간 김중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속사포같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구영광, 네가 모든 사람들을 죽인 거야? 대체 왜 죽인 거야? 정말 단지 웃지 않아서? 사람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연맥시키는지. 김영사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입에 소금 결정을 채우고 다시 봉하는 구영광. 김영사는 짠 기운 때문에 괴로워 보였다. 사람을 웃겨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도 같았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김영사는 구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소금의 짠 기운과 조여오는 새끼줄 때문에 서서히 정신을 놓아가는 김영사. 난 쳐다보라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웃으라고 있는 거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내뱉고 사라지는 구영광. 김중수 형사는 다른 5명의 피해자들처럼 다음 날 새끼줄에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물론 입속엔 소금 결정이 가득했다. 다음 날도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전하는 구영광의 공연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영광의 그날 공연 역시 관객석의 모든 사람을 웃기는 데는 실패한 듯 보였다.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